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이하는 러시아가 이른바 충계 대공세 본격화를 앞두고 준비에 착수했지만 제대로 전쟁을 치를 여력이 없어서 대공세가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공개한 전황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가용한 전력 대부분을 이미 최전방에 쏟아붓고 있어서 공세의 규모와 강도를 더욱 끌어올릴 여력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개전 1주년을 전후한 이 러시아의 대공세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인 올렉시 드미트라시오키프스키도 현지 시간으로 18일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전역에서 대규모 공격을 할 가능성이 없고 전선에서 이미 추진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장갑차 지원 없이 장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네츠크주 전역의 공격 작전에 이 전동소총 부대를 투입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SW도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이 전차 부족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ISW는 이 러시아군이 개전 후 1년간 잃어버린 전차 물량은 약 16개 연대에 상당한 정도의 막대한 수준이라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전차 연대를 재구성하는 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런 전력으로 이 러시아군이 동부의 루안스크 전투에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오픈소스 정보 분석 업체인 로렉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달 9일 기준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전차 1,000대를 파손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500대는 노획을 당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보유한 전차는 전쟁 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영국의 정보 분석 업체인 국제전략연구소 IISS도 1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2B, T-72B3M 보유 규모가 전쟁 전 대비 50%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SW는 이어서 이번 전쟁을 주도하는 러시아군 서부군광구 소속의 제1근위 전차군이 그동안 입었던 전차 손실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1근위 전차군은 전쟁 초기 체르니히우 전투에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하르키우 대반격 때도 보유 전차를 상당 부분 잃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1근위 전차군에 배속된 제4근위 전차사단 예하 여단 두 곳의 경우에는 거의 전차를 전멸당하다시피 했다는 것이 이 ISW의 분석입니다. 전장의 핵심 전력인 전차 부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새 전차가 보급돼야 되는데 러시아군은 당장 최전선에 보급해줄 전차를 비축하지 못했고 신규 생산 속도는 손실되는 전차 수를 따라잡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 탱크가 부족한 탓에 이 최정예 부대인 제1근위 전차군, 제2차량화 소총사단 등 이런 부대들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차가 보병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기동소총 부대의 효율도 극도로 제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ISW는 현재 러시아군의 병력 배치 패턴을 보면 서부 군광구의 다른 군광구에서도 가용한 전력을 최대한 끌어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러시아가 갑자기 루안스크나 다른 곳에서 거대 규모의 병력을 구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러시아군이 전차를 비롯한 무기 부족으로 충계 대공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가 군용기를 이용해 가지고 대규모 공습 작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역시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 DI는 16일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현재 극적으로 확대된 공습 작전을 준비 중일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쟁터 환경에서 공습 작전으로 인해서 러시아 전투기 손실 규모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서방 일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집중 배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면서 공중전 중심의 대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국 정보국은 이 러시아의 출격 빈도는 몇 주간의 조용한 활동 끝에 지난 한 주 동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현재 공중활동은 작년 여름 하루 평균 횟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현재까지 러시아 공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로는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집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공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별 활약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국 정보국은 러시아 공군은 이번 전쟁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지속적인 위협과 러시아 공군 기지 공격으로 인한 기지 분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뒤에 방공망을 끈질기게 유지해서 영공에 대한 통제권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우크라이나는 자국 공습에 이용되는 전략 폭격기가 있는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작년 12월 무인기 공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본토 공군기지 피격의 여파로 러시아는 일부 폭격기를 보호하려고 기지를 극동으로 옮긴 정황도 관측됐었죠. 영국 정보국은 이 러시아 제트 전투기가 자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핵심적인 공습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세계 제2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러시아의 공군은 전쟁 1년여 동안에 우크라이나 상공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이 막강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 공군은 왜 우크라이나 상공을 침범하지 못했을까요? 러시아 공군은 펠론으로 불리고 있는 Su-57, 소위 57 다목적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2010년에 첫 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 전투기는 2025년까지 150여 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대나 생산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서방 언론은 기껏이야 한 10대 수준 정도 배치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 9일 러시아 남부 아크투빈스크 공군기지에 세워진 소위 57 전투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전투기가 작년 6월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의 스텔스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텔스기인데도 격추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영공 밖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영공 안에서만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공에서 이 전투기가 격추됐을 때 민감한 기술이 훼손되고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며 명성이 금이 가는 것을 피하는 데 주력하는 듯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공중전에서 계속 보여온 리스크 회피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전문가들도 소위 57의 스텔스 능력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디자인부터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러시아 전투기의 프레임을 응용한 것이라 미국의 F-22나 F-35처럼 레이더 스크린에서 포착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들의 판단입니다. 전투기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지난해 12월 4일에는 이 러시아의 최신형 공격 헬기인 Ka-52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에 피격돼서 화염에 휩싸인 채 격추되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Ka-52는 러시아가 자랑해왔던 최신의 공격 헬기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전의 개전 이래 20대 이상이 격추돼가지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격추된 헬기다 하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5일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의 견해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서 대공세를 펼치기 위해 러시아군 전체의 약 97% 정도를 최전선에 투입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대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는 모멘텀을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봄에 언젠가 러시아를 상대로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많은 수의 군대를 전장에 투입하고 있지만 많은 러시아 군인은 훈련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단합을 했고 투쟁이 지속될 때까지 단결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러시아군이 인해 전술 말고 다른 방안이 있기는 할까요? 최정방 돌격 부대였던 바그너 그룹까지 무너져 내리는 마당에 푸틴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